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중단되면서 공부도 공부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 점심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담당 과목 선생님의 안내로 공부는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점심밥은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학교 급식실로 공급되는 식재료로 조리 대신 도시락이나 꾸러미를 만들어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보호하면서 10여 년 구축해온 학교 급식 시스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판단, 여러 급식 참여 주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영양교사와 조리사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었습니다. 결국 학교 급식을 위해 계약 재배한 친환경농민들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논의를 시작, 당정협의를 통한 전국적인 급식 꾸러미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꽝 대신 닭이었지만 그나마도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꾸러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지자체처럼 달랑 친환경쌀 하나로만 꾸러미를 만들어 배달시킨 경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다양한 품목으로 꾸러미를 구성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러미 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의 급식 시스템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급식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곳은 쌀 하나로만 꾸러미를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온 지자체에서는 여러 품목으로 꾸러미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학교 급식이 농산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환경 쌀로만 꾸러미를 만든 지자체에 아이들도 농산물로만 급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이 갖춰진 지자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급식 담당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와 경기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왜 농산물만 지원을 하느냐, 왜 가공품 수산물은 빠져 있느냐, 지자체에서 김치를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해놓고 김치업체를 배제한 이유는 뭐냐 등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이 배제되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민들이 급식 담당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친환경농산물 급식 꾸러미 지원 정책은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교육급식 무시하는 경기도 교육감은 각성하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계약농가 두 번 흘린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한다! 물론 급식 꾸러미를 모범적으로 진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급식 꾸러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파악과 체계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또 다시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는 대책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 25일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학교에 오고 또 영양교사와 조리사들도 학교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청원자는 조리사와 영양교사들이 정상 출근하고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학교 밖에서 구입한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부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방역 동참 호소와 함께 제2의 급식 중단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다시 1학기 때처럼 학교 급식 발주에서부터 생산과 전처리, 검품, 검수, 소분, 유통, 조리, 소비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과정이라도 패싱될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구축해온 급식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모두 공멸한다는 것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